영블리의 비밀노트 일요일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6월 넷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 챙겨볼까요? 네, 6월 23일은 미국의 6월 S&P 글로벌 PMI 지표가 나오게 되고요. 6월 24일은 미국의 6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MSCI 그 선진 지수가 이건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분류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6월 25일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6월 26일은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나오게 됩니다. 6월 27일은 이제 미국의 6월 그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고 오징어 게임 그 시즌 3 드라마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에 주목할 증시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물가죠. 미국 PC 물가 지표인데 아마 이제 생산자나 소비자 물가가 낮아져서 이번 물가도 안정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국제유가 좀 올라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이제 PMI 지표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이 각각 나오니까 지금 미국의 앞으로의 경기상을 좀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 한번 주목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MSCI 아까 일부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선진 지수 후보군에 일단 가야지 뭐 그 다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꼭 한번 좀 들어가 주기를 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그다음 마이크론이 25일 날 실적 발표 있거든요. 항상 제일 먼저 실적 발표예요. 3사 중에. 그래서 이제 흔히 메모리 반도체 풍향계라고 이제 많이들 불리는데, 최근에 아까 제가 일부 시간에도 삼성증권 보고서 한번 소개해 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피크아웃이면 되게 안 좋은데 마이크론이 피크아웃이 아니라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멘트를 해준다면 그게 또 기폭제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일 날 마이크론 실적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장세가 2020년하고 비슷하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네. 이쪽 분야가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뭔가요? 그때 인터넷 관련주가 정말 뜨거웠죠. 뭐 진짜 국민주였잖아요, 당시에. 근데 이제 그때랑 뭐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점도 있겠지만 비슷한 건 유동성 장세예요. 돈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당시에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그때 또 코로나다 보니까 네. 언택트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네이버 가치가 엄청 올라갔죠. 이제 오프라인 활동보다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흐름과 좀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최근에 유동성 장세에 또 수혜를 받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저는 일부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얘기해 드렸지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크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국가가 정하거든요. 누가 발행할지. 은행이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혹시 카카오가 하는 거 아닐까? 네이버가 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핀테크 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도 네이버페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다 검증된 회사들이고, 근데 누가 될지 몰라요. 근데 시장에서는 요새 갑자기 카카오가 저점 대비 한 2배 올랐어요. 한 3만 원에서 최근에 6만 원 넘었거든요. 진짜 가파르게 올랐는데, 사실 카카오가 뭐 실적이 딱히 뭐 당장 뭐가 좋아져서 오른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발행 주체로 카카오 같은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일단 되는 거 아닌가,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지금 이번에 이 추경 예산에도 들어가 있지만 지역화폐 소비 쿠폰도 발행하고 지역화폐 발행도 증가할 텐데, 이거 발행할 때 페이주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만 해도요, 2021년부터 서울시랑 손잡고 서울사랑 상품권을 카카오페이에 연계시켜 버렸고요. 그 다음에 경기지역화폐도 카카오페이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카카오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를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이게 페이랑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미 이렇게 좀 짜여진 게 있네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당연히 결제해서 좀 갖고 있고, 그래서 정부의 이런 이제 어떤 투자, 이런 이제 이 소비 쿠폰이나 이런 거랑 연결이 또 돼 있고, 또 네이버는 국내 대표 AI 기업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AI 100조 투자. 거기서 뭔가 좀 네이버도 큰 역할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정부 정책과 다 맞물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수혜주로 좀 네이버, 카카오를 많이 거론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K가 그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럼 이 AI 쪽에 투자가 뭐 드라이브가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민간 합동으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가 아마존에 그 울산에 짓는 거는 이제 민간 기업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좀 놀라운 게 AWS가 아마존 그 웹 서비스잖아요. 네. 아마존의 클라우드 전 세계 1위잖아요. 수많은 기업들이 AWS를 쓰는데 이 회사는 데이터 센터를 당연히 많이 구축합니다. 클라우드를 해야 되니까. 근데 SK랑 손잡고
울산에다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규모가 무려 7조 원짜리거든요. 굉장히 초거대 사업이고 이 중에 5조를 아마 그 아마존이 공급하는 것 같아요. 조달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아마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KT랑 마이크로소프트도 협력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일본에서는 오픈 AI랑 소프트뱅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적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특히 아시아권 기업들과 손을 잡고 이렇게 진출을 하겠다. 왜냐 아시아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교두보로 삼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왜 좀 반갑냐면 데이터 센터가 다 수도권에 있어요. 근데 그렇죠. 여긴 울산이잖아요. 그럼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SK랑 AWS의 데이터 센터는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고 특히 여기에 이제 앞으로 많은 GPU가 들어갈 텐데 아마 엔비디아 걸 좀 사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구축을 하면 결국 좋아지는 회사는 반도체 회사들이죠. 결론적으로. 또 전력 설비 회사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번 투자가 들어갈 것 같고 또 이번에 그 정부에서 하정우 이 센터장이 네이버 네. 센터장을 AI 미래계획 수석 임명자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소버린 AI를 계속 강조했어요. 맞아요. 국가가 해야 된다, 국가 해야 된다. 딱 이제 결이 맞죠. 그래서 이 공무원을 앉힌 게 아니라 한마디로 현업자를 그냥 아예 앉혀버렸어요. 그래서 역대 최연소라고 하는데 이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AI 생태계를 확실히 국가 주도로 키울 것 같고 누가 봐도 네이버가 큰 몫을 하지 않겠냐. 그냥 네이버 출신이니까. 그래서 네이버 주가 올라간 배경도 아마 하정우 센터장의 이 임명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 기대가 됩니다. 자, 올해 역대급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을 했는데 서울의 호텔 객실이 부족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호텔이 왜 이렇게 부족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이게 서울 호텔이 수요는 많이 늘어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올해 역대 제일 많이 올 거래요. 작년에도 많이 왔는데 관광공사 데이터 보면 올해 아마 1,800만 명이 올 거라고 합니다. 1년에. 이 중에 80%가 서울에 간대요. 그냥 서울에 다 집중돼요. 1,440만 명인데 서울의 객실이 관광호텔 객실 수가 여기 몇 실이냐면요. 6만 700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도 이게 줄고 있어요. 2020년에 6만 939실인데 이게 늘질 않고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왜냐하면 코로나 때 그때는 호텔이 최악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많이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요. 그 폐업이 관광객 정말 많이 오는 그 약간 네, 맞아요. 중상위급 그런 호텔들이 네. 3, 4송 호텔이 굉장히 이제 그때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때 늘지도 못했죠. 폐업 건수가 많은데 인허가는 되게 또 까다롭고요. 그리고 PF 터졌죠. 부동산 PF. 금리가 높았죠. 그러다가 공사비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보다 공사비가 더 비싸대요. 호텔만 짓는 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못 짓는 거죠. 그런 상황이 몇 년 반복되니까 그럼 지금 짓는다고 해도 호텔 짓는데 몇 년 걸리잖아요. 근데 수요는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없으면 객실 요금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지금 객실 점유율이 서울의 용산의 드래곤시티 네. 있는데 거기가 1,700개나 돼요, 객실이. 근데 객실 점유율이 지금 80% 가까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의 저기 삼성동에 있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도 23년에 객실 점유율이 66.9인데 지금 80.7로 넘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80을 넘으면 이제 거의 다 찬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유율이 지금 점점 올라가면서 서울 객실이 좀 부족하다. 근데 이게 앞으로 갑자기 이걸 충족하기는 어렵거든요. 만들 수가 없어요. 호텔을 뭐 갑자기 만들 수도 없고. 그다음에 호텔 인력도 많이 떠났대요. 다른 산업으로. 지난 몇 년간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서울은 장기적인 공급 부족 시대에 진입했다, 호텔이. 예. 뾰족한 대안은 지금 없는 지금 상태겠네요. 딱히 없어요. 그럼 일단 짓는 수밖에 없는데 그 짓는 거 쉽지 않잖아요. 몇 년 걸릴 텐데. 예, 당장은. 그래서 외국인이 선호하는 3, 4성급 호텔이요. 이게 앞으로 수급 불균형이 5년에서 10년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호텔 사업하는 분들은 좋을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생존했는데 공급은 부족하고 예, 가격은 올리는 대로 버티니까 예, 좋은 시장이 예, 오는구나 예.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호텔 갖고 있는 상장회사 몇 개가 있는데 서부 T&D가 용산 그 드래곤시티, 네. 그다음에 GSPNL이라는 기업이 그 서울 파르나스, 그다음에 JS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가 그랜드 하얏트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면서 방향을 전환했던 게 뭐 제가 알기로는 관광 산업 쪽에 네. 엄청 전환을 해서 그 관광객이 뭐 한 1년에 4천만 명? 뭐 네, 이렇게 온다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아마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일본도 우리보다 앞서서 그런 사례가 있었대요. 엔저로 외국인 관광이 몰려서 3, 4년간 객실료가요 2배나 올랐다고. 비슷하게 흘러가겠군요.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주에 중국 전기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공시를 냈는데 중국 기업의 한국 배터리? 이거 좀 어색한 어색하죠. 조합인데요. 이거 아무도 상상 못했던 네. 조합이죠. 아니 어떻게 중국 회사가 자기네 거 안 쓰고 한 번도 없었는데 중국의 체리 자동차에 네덜란드 자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에 26년부터 30년까지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8기가와트니까 12만 대 전기차인데 조단위예요 금액이. 근데 공개는 안 됐어요. 얼마인지 명확하게 이제 계산을 해본 거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가 역시 잘하는 거, 그 원통형 배터리 중에 최상위 모델 46 시리즈라고 하는데 이게 밑에 여기 지름이 46이에요. 그냥 높이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보통 4680이라고 많이 쓰는데 요 4680 배터리가 이 테슬라에 공급돼요. 예, 그 모델인데 요게 기존의 배터리는 2170이에요. 지름이 좀 작죠. 작네요. 높이는 좀 비슷한데. 근데 이 46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 배터리 크기가 커지니까 용량과 출력이 5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배터리는 맞는데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중국 업체는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체리 자동차는 우리 한국의 LG엔소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LFP 배터리를 중국이 많이 하잖아요. 좀 값싼. 네. 근데 그건 그거대로 있는데 중고가형 차량에는 LFP 쓰기가 좀 그렇거든요. 성능이 좀 떨어져서 46 시리즈는 이제 고가차나 중가형 차에 들어가는데 출력이 좋고 충전도 빠르고 특히 LFP의 최대 단점이요. 추운 날 이게 잘 안 됩니다. 예, 온도에 되게 약해요. 근데 46 시리즈는 온도 낮을 때 성능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장점이 있죠. 그래서 아마 중국 전기차 회사가 참 이게 너무 좀 의외죠. 한국 배터리 쓴다는 게 의외지만 LG엔솔의 46 시리즈 배터리 인정한 거고 아, 이 시장도 하나가 이제 주축이 되겠구나. 우리가 LFP를 너무 걱정만 했죠. 우리는 못하니까 지금. 근데 46 배터리 시리즈도 분명히 한 축을 차지하겠구나. 오죽하면 중국도 우리 걸 쓰겠나.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는 이거 본격적으로 채택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LG엔솔한테 상당히 의미 있는 저는 수주인데 다만 이게 너무 지금 시장에서는 배터리에 관심이 없어요. 이 좋은 뉴스 나와도 주가가 안 갑니다 지금. 옛날 같으면 이거였으면 정말 주가 폭등했을 텐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렇지만 반응과 별개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주다라고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 예금이 이달 들어 15조 원이나 감소했고요. 이 중에서 주식으로 들어온 게 8조 원이 옮겨갔어요. 이런 이제 머니무브 현상이 더 이어질 것 같고 옛날처럼 금리가 갑자기 막 가파르게 오르면 다시 영 머니무브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고 어쨌든 뭐 다른 이유를 떠나서라도 국내 증시를 이걸 받쳐줄 굉장히 좋은 수급이다.